매입 전표 입력입니다. 다음 자료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을 입력하시오. 동일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볼 때 뭐부터 확인하시라 그랬죠? 지문에서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앞에가 매출에서는 거의 다 뭡니까?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간혹 가다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한 번씩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상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매입은요, 사실은 상품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문할 특히 더 매입에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품 매입하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규 거래처 등록하게 나오네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신규 거래처 등록도 해야 되고 분개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5일날 했을 때 볼게요. 매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51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형을 뭐합니까? 요거 할 때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품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커트. 그리고 수량 얼마인지 200, 그 다음에 4만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처가 누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곰곰이. 맞죠? 매입이니까 다릅니다. 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늘 3일 패션 했는데 그거 다르죠? 근데 곰곰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거래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곰곰이를 어떻게 했죠? 이 세금 계산서라는 요 받았는 세금 계산서 공급받은 자 요걸 보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할 때는 여기서 뭐 하는가 하면 플러스 키 누르면 자동 입력하는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요. 주 뭐 한다? 곰이 하면 여기 뭐가 나오죠? 여기 거래처 등록해서 수정 딱 눌러서 여기서 어떻게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죠? 번호 입력하고요. 밑에 뭐 있습니까?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 그리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있죠. 뭐 있는가? 메뉴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거래처 등록 있잖아요.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서 뭐 하죠? 입력하셔도 되겠죠. 요걸 한번 해볼게요. 4001번 해가지고요. 여기서 뭐 한다? 이거는 앞에 봤던 게 있을 거니까 좀 더 편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돼 있어요? 1208 그 다음에 35097. 대표자 이름 뭐가 돼 있죠? 여기서 이아람 해주시고요. 전체 해주시고 옆에 가서 업태가 무엇입니까? 도소매, 그 다음에 의류, 그리고 주소지 어떻게 서울시, 그 다음에 여기 노원구, 그 다음에 중계로 8길, 그 다음에 10일 그래 놓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중계동 해주시고요. 밑에 딴 거보다는 뭘 해줘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 가셔서 이메일 주소 어떻게 해요? 곰 해가지고 빌 3651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 뭐 실수로 빠뜨리시면 안 되시고요.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게 뭐 거래 시작일이 돼 있는데요. 이 거래 시작일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날부터 굳이 여기서 지문에 언제부터 돼 있다는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뭐 알아도 큰 문제, 채점이 대상이 없을 건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신규 거래처고요. 이거 처음 했다 그래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언제요? 뭐 9월 언제였죠? 5일날 해줘도 될까 안 될까요? 되시겠죠?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처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합니까?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곰 딱 치니까 나와 있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죠? 신규 거래처, 여기 뭐 합니까? 여기서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분기 혼합해 주시고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수니까 내가 돈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대변에 뭐 하면 되죠? 이번에는 현금 해가지고 입력합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아까 매출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이론에서 배우셨죠? 뭐하다 부가가치세가 내가 공급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매입자, 공급받았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대신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내가 어떡하는 거죠? 그거를 대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 어떻게 해요? 거래처 공급받은 자가
부담했는 담세했던 내용을 내가 내가 납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뭐해서 부가세 예수금인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엔 매입이잖아요. 매입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급받는 자, 내가 소비했는 거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입자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 거래처에서 받았던 부가세 예수금하고요. 현재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지급했던 부가세 대급금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어떻게 해요? 금액을 가지고 뭐 한다? 차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죠? 납부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뭐하면 이걸 환급받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론했을 때 했던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요거 좀 끝나고 나서요. 뒤에 가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해요? 대급금 나와 있는 이건 비활성화돼서 손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수행 1번이 해결됐습니다. 이제 수행 2번입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상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급가액하고 세액 다 합해서 4,9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3월 20일날 어떻게 됐어요? 계약금이 돼 있는 거 내가 뭐 있죠? 선수금, 선급금 뭡니까? 내가 구매하면서 줬으니까 뭐가 선급금이 되겠죠. 이게 얼만큼 줬느냐를 알아야지만 차익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보려면 언제 3월 20일이잖아요. 어떤 많은 분들이 여기서 3월달 줘야 합니다. 안 나옵니다. 왜? 이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거든요.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관련된 거 했을 때 여기서 하는 건데 계약금 여기서 안 했잖아요. 계약금 줄 때는 부가세 아니잖아요. 어디서 했다? 일반 전표에서 했죠. 그럼 어떻게 일반 전표 등하셔서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이거 3월 20일자 가시면 뭐가 돼요? 여기 써있죠. 선급금 대일류가 얼마 됐어요? 450만원. 세액만큼 어떻게 돼요? 계약금 더 낳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서 줘야 한다?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요런 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그럼 9월 며칠 나다가죠? 10일날. 그럼 뭐가 되죠? 51번. 똑같이 매입이죠. 그리고 품목 뭡니까? 원피스 해주시고, 수량은 어떻게 500개 9만원 해놓으시고요. 거래처는 어디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데일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입력 혼합하셔서, 밑에 상품 맞게 돼 있는데, 대비는 뭐 해야 돼요? 앞에 뭐 줬습니까? 선급금. 내가 선급금 줬잖아요? 얼마 줬어요? 보니까 450만원 지급했었죠. 나머지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거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것이고, 금액 얼마죠? 4,500만원. 빨간색 써있잖아요. 요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수행 2번은 뭐 하는 겁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3월 20일날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조회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행 3번을 보겠습니다.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여기서 보세요. 뭐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용 컴퓨터 동그라미 체크하셔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비품. 그러면 이게 외상이니까 뭐가 돼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가 되죠?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문제. 수행 3번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똑같이 세금 계산서네요. 이걸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으니까요. 뒤에 뭘 빼야 되는가 하면 여기 여기 세금 있죠. 여기서 요거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 해볼게요. 51번 또 과세죠. 세금은 있으니까. 그리고 금액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명은 컴퓨터입니다. 수량은 1개고요. 120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가 되는 거죠? 현우 해주셨고요.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조심할게요. 보세요. 전자 입력은 뭐합니까? 빌로 발행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맞죠? 그럼 입력 안 합니다. 계산 안 했을 거니까 외부 전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를 입력한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전자 세금란에 미입력 시에는 뭐 한다? 전자 세금 글자 클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냥 세금 계산서니까요. 전자 입력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한다? 건너뛰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합해서 뭐 하죠? 혼합해 주실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전자란 말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전자 세금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밑에서 뭐가 돼 있어요? 상품을 하면 안 되겠죠? 상품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서 비품 그랬잖아요. 뭘 써줘야 됩니까? 비품 써주는 거예요. 이거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얼마요? 132만원.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는요, 다 뭐다 상품이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매출은 상품 매출이고요. 매입은 다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정 과목 바꿔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이 아닐까 뭐라 합니까? 외상 매입금 아니까 뭐가 됩니까? 미지급금이겠죠. 이거를 수행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얼만큼 명확히 아는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 4번은요, 현재 여기서 비품 컴퓨터를 구매했는 거를 뭐합니까? 고정자산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하느냐? 전체 메뉴 가시면요, 여기 보세요. 고정자산 등록에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어떻게 메뉴가 있죠? 선택해 주세요. 메뉴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계정 과목입니다. 검색하면 종류가 많이 있죠. 건물부터 해서 어떻게 유형자산, 밑에 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무형자산도 나옵니다. 특허, 뭐 디자인 면허 보이시죠? 개발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컴퓨터는 비품이잖아요. 비품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서 뭐 합니까? 엔터키 딱 치면 밑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입력 안 되잖아요. 왜 그렇다? 여기서 입력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엔터키 치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화면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커서 이동되겠죠. 코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수행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정 과목 비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3002번 되어 있고요. 자산명 뭐라고, 자산은 뭐가 되어 있죠? 명예는 컴퓨터입니다. 이 자산명이 자산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취득일 언제 되어 있어요? 2021 거래일을 말하죠. 0915입니다. 날짜는 어떻게 다시 누른 거 아니에요? 20 어떻게 해요? 앞에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입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볼 거 뭐가 있어요? 기초가액이 있고 옆에 보면 정기말 신규가 있습니다. 내가 취득했는 날짜가요, 어떻게 해요? 당해년도죠. 당해년도가 어떨까? 2021년도니까 여기 2021 당해년도예요. 당해년도는 뭐 신규 여기에다 입력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했는 게요, 당해년도가 아니고요, 이전년도,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어떻게 해요? 당해년도가 아니고 이전일 때는 뭐 한다? 기초가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취득했는 연도에 결산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결산할 때 뭐가 있었죠? 그 취득했는 거에 대한 뭐가 있죠? 장부가액이 있죠. 그 장부가액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해 연도에 감각상각했는 감각상각 누구에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당해년도니까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있는 기초가액이나 혹은 누구에게 할 필요 없이 뭐 하죠? 신규 취득 입력해 줘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120만 해주면 돼요. 132만 해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132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전체 금액.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뭘 한다? 그냥 제품 가격, 공급 가격 120만 원 해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세액 12만 원은 어떡합니까? 내가 환급 받을 거거든요. 뭐라고요? 세액 12만원 환급 받기 때문에 세액 12만원 뭐 한다? 비용처리 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 전체가 다 뭐 할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으로 어떡합니까? 감가, 우리 뭐 하죠? 비용처리 하잖아요. 감각상각비로. 그런데 여기서 뭐 한다? 12만원 세액은 뭐 하죠? 나중에 부가세 환급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비용처리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떡하죠? 여기 금액을 할 때는 세액을 빼고 어떻게 120만원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요, 승용차 중에서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불공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업무 외적으로 모는 승용차라든지 혹은 뭐합니까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하고 사고 관련 없는 어떻게 불공이 있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불공에 대한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어떡합니까? 이 전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부가세 환급은 안 되더라도요, 비용 처리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세액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금액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또 그런 문제 풀 때 나올 때 하는데 잘 안 나오는데요. 간혹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전체 다 비용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해줬을 때 세액 불공제, 불공에 대한 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해줘요? 차감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다? 컴퓨터는 세액 12만원을 어떻게 세액 공제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죠? 세액을 입력 빼고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하고 정률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률법 되어 있죠? 놔둬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수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5년이네요. 우리 이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률법에 했을 때 뭐 정률 퍼센트를 입력했는데요. 이 도전 실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어떡합니까? 연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거기에 맞는 어떻게 돼요? 여기 비율을 정해줍니다. 정일법은 5년이면 어떻게 0.451이 어떻게 45.1%가 정일법이고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일법은 어떻게 되죠? 해당 1년에 어떻게 20%씩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다? 연수 입력해 주는 거고요. 이 밑에 뭐가 있죠? 경비국 800번 돼 있죠. 만약에 이게 세무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조가 나올 수 있을 거나 그럴 때 생산 제조는 뭐 하면 여기다가 500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뭐다? 판관비이기 때문에 이 800번 때 입력해 주는 거고요. 그럼 뭐가 되죠? 여기 보이시면 당해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18만 400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돼요? 요 전체 120만원 에서 어떻게 해요? 18만 400원을 뺏는 101만 9,600원이 뭐합니까? 장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죠? 고정자산 등록이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신입사원 교재인데요. 이게 뭐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 교육비니까 교육비는 면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계산서 보면 역시 세액이 빠져 있죠. 그럼 이건 뭐 하는가? 면세해 줄 거거든요. 먼저 분개부터 해보겠습니다. 9월 20일이죠? 여기 뭐 하죠? 50 몇 번에 대해 면세니까 53번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면세인 줄 알았다? 전자계산서 세금 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면세 53번 면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품목은 뭐 되죠? FAT 교육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얼마입니까? 30만원. 그러면 세액이 없이 바로 나옵니다. 거래처는 어디가 되죠? 미래교육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합니까? 전자 해주나요? 맞습니다. 전자 해줍니다. 왜? 앞에 계산서지만 앞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에다가 혼합해 줍니다. 이 전자 입력은 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컴퓨터로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 전송시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위에 아까 뭐가 있었죠? 그 수행 3번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다? 국세청 전송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수교 작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직접 상대편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 전달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 나중에 내가 부가세 신고할 전송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되죠? 별도로 이 계산서, 종이 계산서는 별도로 우리가 뭐 하느냐? 신고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전자되어 있는 거는요, 이 발행했을 때 어떡합니까? 국세청이 어떻게 다음날 전송되면서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다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자는 별도로 전입력 해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뭐라고 써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별도로 써줘야 되는데 뭐로 써줄까요? 교육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그래서 써줍니다. 뭐라고요? 교육훈련비. 치면 뭐 교육훈련비 나오죠? 훈련비 써주시고요. 대비는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써있는 금액이 현금 지급했죠? 101번 해서 얼마죠? 30만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을 하는데요. 문제 6번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그게 나올 때가 됐네요. 이제 불공이 나올 거예요. 뭐 됐느냐? 보세요.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액자를 했다. 거래처잖아요. 거래처는 뭐가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액은 뭐다? 이거는 불공제인 세액이다. 그래서 불공이란 말씀입니다. 매세액 부분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날짜 며칠이 23일이고요. 여기서 뭐 눌러줍니까? 여기 54번 불공데이 조금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불공 54번입니다. 54번 눌러주시면 화면에 뜨죠? 불공제 사유. 토지에 관련된 건 다 불공입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 사유. 그 다음에 뭐 사업 관련 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접대비 9번.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말합니다. 그리고 뭐죠? 대표이사가 어떡하죠? 업무 무관한 거. 대표이사가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말 나오면 사업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이거 2번. 그리고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3번.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접대비. 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떻게 토지에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에 관련된 거 혹은 뭐 한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저 나오는 게 뭐다?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접대비, 그 다음 뭐 나와 있다? 비용료 승용차, 그 다음 사업관리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거래처니까 뭐가 접대비잖아요. 9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 그러면서 넘어갔죠? 여기 품목 뭐라고 쓰면 됩니까? 액자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금액 수량 14개, 그 다음에 단가 25,000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쪽 나와 있는 게 거래처가 뭐 어딥니까? 황태자 펜션 해주시고, 이거 뭐합니까? 전자니까 전자 해주시면 됩니다. 호남. 밑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자기와 수표를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자기와 수표는 뭐가 돼요? 상품, 현금하고 동일한 거죠. 다만 여기서 뭐가 됩니까? 계정 과목이 뭘 해주셔야 돼요? 상품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접대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매입의 전표 입력은 뭐가 됩니까? 놔둬놓으시면 기본이 뭐다? 상품. 매입은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접대비용 바꿔주셔야 되겠죠. 보니까 뭐가 안 빠져 있어요? 다른 건 어떻게 돼 있어? 다 보면 뭐가 생겨 있었는가 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돼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죠? 없죠. 왜 없어요? 불공이니까 어떻게 되죠? 금액을 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죠? 세액이 전체가. 안 그렇습니까? 금액 얼마 되어 있어요? 공고가액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액 포함해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잡혀져 있죠. 왜? 환급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공은 환급 못 받지 비용처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처는 얼마가 되죠? 38만 5천원 다 접대비로 비용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하고요 우리가 비용처라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뭐 하면 되죠? 현금 나갔죠? 현금 얼마가 됩니까? 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우리가 말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의 전표 입력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거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됐을 때 뭐 공제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불공이다 하는 거지 이게 불공이라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그 다음 수행 7번 나와 있네요. 수행 7번은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보니까 어때요? 업무용 승용차인데 뭐가 돼요? CC가 어떻게 해요? 1000cc 초과했네요. 그럼 뭐가 되고 불공이 있죠. 보겠습니다. 며칠입니까? 25일이고요. 불공입니다. 54번. 다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이거는 소형 승용차 3번 여기입니다. 하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렇습니까? 그 렌저로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2,500만원 부가세 해주시면 그리고요 거래처는 어디가 됩니까? 믿음에 내가 샀죠. 믿음에 해주셨으면 전자 똑같이 전자입니다. 혼합해 주시고 상품하면 안되죠. 뭘 해줘야 됩니까? 차량 운반구죠. 운반구 해주시고요. 대변은 뭐 해야 됩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뭘 해야 돼? 외상 매입금입니까?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상품이 아니잖아요. 금액 얼마입니까? 275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겁니다. 고정자산 할 때요. 이제 부가세 그 부분 강조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누르야 됩니까? 고정자산 등록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가 돼 있죠? 첫 번째 차량 운반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엔터키 치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코드명 나와 있죠? 2002번 해가지고요. 앞방에 그래서 뭐 눌러주죠? 자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산명은 승용 돼가지고 승용 넘버 7466 차량 넘버 T 끝번호겠네요. 그리고 취득일 언제죠? 2021-0925죠. 그리고 여기 올해 당연연도에 취득했으니까 신규죠. 얼마입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액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왜? 환급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27 전체 금액 500 다 잡아주는 겁니다. 요 앞에 있을 때는 자, 이거 입력하고 보고 요 앞에 뭐 했었죠? 그 앞에 있을 때는 비품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는 비품에 있을 때는 요 세액을 어떻게 했어요? 세액을 빼고 했죠. 공과에만 했죠. 왜 그래요? 세액은 뭐 환급 받을 거니까. 그렇지만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지금 했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게 아니라 불공이기 때문에 뭐 한다? 세액을 포함시켜서 전체 금액을 뭐 한다? 여기서 이 취득 가격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액법 선택 바꿔줘요. 정액법 그리고 연도 몇 년입니까? 5년 해주고 나머지 800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세액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한다? 고정자산에 등록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별도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요상 했는 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우리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 업무용 승용 등록이 있었잖아요. 요거 앞에 할 때 한번 우리가 기본 여기 기초정보 관리할 때 한번 했던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뭘 해줘야 되죠? 코드 얼마 돼서 101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돼 있습니까? 차량 번호 255에 7466 차종 뭐라고 돼 있죠? 그랜저 입력해 주고요.
회사 거고요. 맞죠? 또 뭐가 돼 있습니까? 옆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고정자산 코드자 여기서 눌러주는 거죠. 뭐였습니까? 7466 요거죠. 선택해주고 확인해 주시면 앞에 입력된 등록이 될 것이고요. 밑에 뭐가 돼 있습니까? 기초주행거리 얼마 돼 있죠? 5km 돼 있죠. 입력해 주시고요. 밑에 뭐가 돼 있습니까? 보험료는 뭐다? 업무용 전용 보험 돼 있죠. 그리고 보험계는 얼마 돼 있습니까? 2021 0925 그리고 2022 0925 입력하면 다 끝났죠. 요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정자산 코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어떻게 합니까? 고정자산 등록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순서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행 8, 수행 9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10번이네요. 수행 10번은 뭐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카드도 뭐가 됩니까? 여기 매입 관련된 카드 아니냐 안 했죠? 그거 남았네요. 날짜 며칠이죠? 보니까 9월 30일이고요. 문제 보기 광고 홍보용 사은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 선전비죠. 그럼 어떡합니까?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30일 그 뭐가 돼 있죠? 신용카드니까 카가죠. 57번 카가. 카드사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티카드 써있나요? 시티카드라고요. 써있죠. 신용승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품명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홍보용 사은품이라고 했잖아요. 뭘 샀죠? 마우스네요. 마우스를 구매했네요. 품목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할 그 용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품목이 마우스를 구매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량하고 단가 안 나와요. 금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66만 해주면 되겠죠? 아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급가액 카드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60만원만 쓰면 어떤 나눠줄 거는 66만원 전체 금액 해주면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 나눠져 있죠. 그럼 카드사하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내가 이걸 구매했죠? 현웅 컴퓨터에서 내가 구매했네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전자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건너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카드 입력하면 자동으로 미지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뭐 상품이 아니죠? 뭘 해줘야 됩니까? 광고 뭐 해준다고요? 광고 선전비로 해주시면 입력이 다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미지급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사가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카드사 신용카드니까요. 요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 여기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매입 관련된 뭐합니까? 유형의 매입 관련된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 57번 카과에서 각각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